그러면 유튜버만을 위한 팁을 좀 주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튜버 때문에 이걸 방송을 네. 준비하게 된 건데 팁을 하나 드려야죠. 안녕하십니까. 탈사자들 김대표. 오쌤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유튜버 관련해서 다뤄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버가 곧 프리랜서이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다뤄드리면서 유튜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네. 완벽하게 정리가 되실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 그러니까 5월달 되면 엄청 전화 와요. 프리랜서 분들이 신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기본적인 맥락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요 프리랜서들은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같은 사업장, 그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이 없고 채용한 근로자가 없이 본인이 혼자 순수 용역으로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하고 법정 용어로 인적용역 사업자들이라고 하죠. 그 요분들은 그냥 딱 정해놨어요. 우리나라 세법에서 면세사업자다. 그래서 본인이 버는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고 그냥 본인이 버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의무만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사업장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을 좀 예시로 들어주시면. 예시로 들면 뭐 학원 강사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보험 설계사, 대학회사 영업사원, 카드 영업사원, 직업운동가, 뭐 연예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예시를 들었지만 네.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업주와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분들도 근로자가 될 수 있어요. 네네. 대신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고 말씀드린 사무실이라든지 채용한 근로자가 없이 본인이 순수 용역을 통해서 소득 창출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거의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 없는 게 이제 보통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무실이 있거나 매출이 크다, 본인은 집에서 못하겠다, 집에서 그럴 수 있죠. 사업장 없이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장을 임차할 수도 있고 혼자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 법에서 정한 인적용역 그 프리랜서의 범주를 벗어나시기 위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그렇죠. 네, 기존대로 음. 프리랜서 그대로 운용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쉽게 접근하시기 좋게 그냥 금액 구간별로 나눠서 법에 정해진 금액 구간이 있어요. 네. 그 금액 구간별 사업자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 금액이라는 건 정확히 따지면 직전 연도 금액이거든요. 네. 직전 연도 매출액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판단하시기 복잡하시니까 그냥 그거는 배제하고 그냥 금액 구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금액 구간은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프리랜서 용역으로 버신 금액이 2,4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2,400만원부터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먼저 설명드린 2,4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법에서 정한 경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2,400이 내 매출액이면 60%를 법에서 그냥 경비율로 인정해줘요. 요 60%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한 6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냥 60%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버신 금액의 60%를 비용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은 인건비 처리와 사무실 임차료 처리, 그 비용 처리가 되는데 굳이 금액도 작고 뭐 60%까지 경비를 인정해주다 보니까 이 2,4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단순 추계 신고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400만원 이상부터 7,5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잖아요. 네. 이분들은 법에서 추계 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 경비율 그 60% 상당액을 인정을 못 받으시고요. 기준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단순 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네. 대체적으로 한 20%가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이 많이 산정될 수밖에 없고 추계로 신고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7천만 원을 벌었는데 20%밖에 경비를 인정 못 받는다. 그럼 1,400만 원만 빠지고 나머지 5,600만 원은 내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 부담이 많죠. 그래서 본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가 20% 경비율보다 많다면 실제 장부를 작성을 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또 이렇게 장부 작성을 또 하시게 되면은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세금에서 100만 원을 또 빼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임차료라든지 뭐 직원한테 지출된 경비가 크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내서 그 부분까지도 경비를 인정받으면 더 유리하다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추가적인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프리랜서 분들은 인건비 지출이 제일 클 거예요. 네. 막 유튜버들만 보더라도 편집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이해관계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분들은 선택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비용 지출을 인정받아가지고 본인이 창출한 소득을 신고하시든지, 귀찮다 그럼 경비율 20%로 해서 신고하겠다 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세부담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기준 경비를 적용해서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뭐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지출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출 부분만 적용해서 기장을 해가지고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인건비까지 다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신고하시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7,500만 원 이상. 이분들은 이제 크죠. 엄청 크죠. 뭐 몇 억씩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많은 수익을 혼자서 창출했을 리가 만무하시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진짜 실제 지출된 경비를 그 인건비 지출분이라든지 뭐 사업자 뭐 임차료라든지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식대라든지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뭐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내시는 게 유리한데, 이분들도 안 내실 수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 없이 기준 경비를 적용해서 20%만 경비 빼고 남은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도 네. 과세랑 면세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결정하는 팁을.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크게 과세와 면세로 뭐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은 이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흔히들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하다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무작정 과세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인이 제공하는 업종 용역 코드가 면세 항목이면 면세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예로 들면 뭐 통번역가 같으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통번역을 해서 돈을 받아요. 이거 웬걸? 일반 과세사,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거예요. 그럼 받은 금액의 10% 상당액은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업체에서 부가세 별도 청구해서 받진 않거든요. 본인이 받은 금액에서 10%를 어거지로 떼서 부가세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 통번역가 업종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불필요한 부가세 부담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부가세 부담을 일반 과세사업자로 본인의 무지에 의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가세 부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사업자 등록 전에는 본인이 제공하는 업종 용역 코드가 면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러면은 내가 면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일반 과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면세 사업자는 본인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도 신고 안 하니까. 근데 대부분 매출보다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근데 면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경비보다 많다면 당연히 면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인적 용역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면세 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면세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각종 직군들과 유튜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유튜버만을 위한 팁을 좀 주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맞아요. 유튜버 때문에 이걸 방송을 준비하게 된 건데, 팁을 하나 드려야죠. 유튜버들의 업종 코드, 이거 방송 촬영을 해서 뭐 이런 제작물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튜버들의 소득은 구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로부터 받는 소득은 국외 제공 용역이다 해서 부가세가 없어요. 일반 과세자인데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없다. 대신에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 상당히 유리한 거죠. 매출 부가세 없는데 매입 부가세에서 10%를 매번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잖아요. PPL, 뭐 광고 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들은 과세로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되지만, 대부분의 소득이 구글로부터 받는 지급 소득이기 때문에 그 영세율 적용받는 그 소득이 훨씬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에 반면에 매입하는 부분에서 다 환급을 받게 되면은 환급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번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좀 가벼운 주제로 좀 찾아뵙고 싶긴 한데, 네네. 세무라는 게 상당히 무겁네요. 요즘 참 힘드실 텐데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